자, 오늘부터 파트 세 번째인 위험물 성상 및 취급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론 내용을 이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암기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부분 암기하면 좋은지 줄쳐드리고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 분석하는 것으로 좀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류가 나왔죠. 자, 인류 위험물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게 산화성 고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고 충격에 대해서 민감하다. 이 산화성 고체라는 뜻은 결국에 본인은 타지 않습니다. 불연성이에요. 네. 산소와 결합을 하지 않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그 산화성 고체에 대한 그 품명이 총 9가지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게 위험 등급에 따라 지정 수량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그리고 이렇게 3가지, 이렇게 2가지 각 지정 수량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인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 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통적인 중요한 성질 및 위험성입니다. 산화성 고체, 산소를 다량으로 하면 강산화제다. 그리고 무기산화물이에요. 유기물이 아닙니다. 이거 유기물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기산화물과 염류로 구성된다. 불연성 물질, 그리고 조연성이라는 게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성질을 조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 그리고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고 조회성이 물에 녹는 성질이니까요. 이 정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질에 따라 물과 반응할 때 산소 및 열을 발생하는 물질이 또 있어요. 이런 거는 적중 예상 문제 풀면서 제가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저장 및 취급 방법. 이 내용이 이 이류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좀 오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류로 좀 수정해서 해야 될 내용들만 좀 정리해드리고 좀 제가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선 화기 가열 절대 금지는 맞고요. 이 자체가 산화제이기 때문에 산화제와 접촉을 금한다는 말은 좀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유일하게 혼합 혼촉이 가능한 곳이 육류거든요. 그래서 이 육류가 아니라 이류, 삼류, 사류, 오류 이렇게 다 섞으면 안 돼요. 육류만 혼합 혼촉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삭제해 주시고 뒤에 표로 제가 정리된 거 있으니까 그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81페이지에 있는 그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을 제가 넣어 놨는데요. 인류는 이제 육류와만 혼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암기법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시고 앞에 내용은 이게 맞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번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유는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이 물질이 없어요. 이게 역시 이류에 관한 설명인데 이 내용만 삭제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4번과 5번은 동일하니까 저장 및 취급 방법은 이렇게 좀 수정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소화를 할 때 인류는 이제 기준이 물로 주수소화, 냉각소화 진행을 하고 다만 무기과산화물은 금수성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이제 산소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사, 마른 모래를 이용해서 질식소화로 소화를 진행한다는 점,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1류 위험물의 물질별 성상이나 위험성, 유해성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염소산 염류가 나왔죠. 앞에 아가 붙으면 산소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염소산, 과염소산, 염소산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염소산 염류 중에 아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물질이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우선은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강한 산화력을 유지를 한다라는 특징과
그리고 반응식에 여기 지금 열분의 식이 빠졌는데 제가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자, NaClO2 이것이 분해가 되면 자, 이 NaCl과 그리고 산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서 산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열분의 식이에요. 그래서 염소산 나트륨에 대한 시험 문제는 요 특징, 특히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산화력을 유지한다라는 특징과 두 번째는 열분했을 때 산소가 발생한다.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숙지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아염소산 칼륨이나 아염소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지정 수량이 50kg 된다는 정도만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염소산 염류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은 이제 염소산 염류가 나왔습니다. 대표 물질이 첫 번째로 염소산 칼륨이 나왔는데요. 얘는 우선 400도씨에서 분해되는 특징, 그리고 온수와 글리세린에 잘 녹는다. 이 정도가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고온에서 분해될 때 열분의 시에 이제 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 식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염소산 나트륨인데요. 얘가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특히 내용 중에 이제 철제 용기를 부식시킨다. 얘가 유리 용기를 부식시킨다. 철제 용기를 부식시킨다. 그 내용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유리 용기에 저장을 합니다. 철제 용기에는 저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얘도 열분해를 할 때 염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요 식을 숙지하고 계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나중에 적중예상 문제 풀 때 다 커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염소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아직 나온 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지정 수량이 50kg이다 정도만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에 보면 이제 아염소산과 염소산의 차이는 요게 솔직히 말하면 기준이면 기준입니다. 이제 과염소산으로 가면 산소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2개냐, 3개냐, 여기 4개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염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화력이 강하고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다. 그 정도 공통적인 특징으로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염소산 염류의 가장 밑에 줄은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 요거는 삭제를 해주세요. 네, 다음번 책 할 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염소산 염류입니다. 첫 번째로 과염소산 칼륨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소가 하나가 더 많죠. 과염소산 칼륨은 황탄소인 유기물과 혼합 가열할 때 이제 혼합 시에 가열 충격 마찰로 폭발이 가능하다. 요게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정린이나 또는 황린, 이거 백린이라고도 하죠. 네. 요것들이랑 섞으면 이제 폭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린은 2류고요. 이제 황린은 3류입니다. 네. 같은 인인데 그 종류가 류별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물질과 이제 섞었을 때 폭발이나 어떤 우려가 있다.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좀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색깔도 한두 번씩 나왔었어요. 무색, 무지, 사방전개 결정이라고 했는데 뭐 노란색이다, 뭐 황색이다, 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요 두 가지 암기해 두시고 얘는 물이랑 반응해도 뭐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성에 대한 문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나 색깔 하나, 그 다음에 황린이나 정린과 섞으면 안 된다 둘, 그리고 물과 반응했을 때에도 뭐 유독가스나 우려가 전혀 없다. 요 세 가지 정도가 한 번씩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내용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염소산 나트륨이나
과염소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 문제의 이제 보기 예시로 나온 적은 있는데 이게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은 아직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과염소산 염류도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아까 설명했던 과염소산 칼륨은 이제 물에는 잘 안 녹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보기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건 네 가지. 네, 이렇게 암기하시고, 네, 얘네는 물에 잘 녹는다 정도. 그리고 이제 지정수량 50kg이다.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번 무기과산화물. 역시 지정수량이 50kg이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된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산화칼륨 같은 경우에 화학식 암기해 주시고요. 얘도 네, 무기과산화물은 모두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산화칼륨이 물과 반응성이 가장 높고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여기 식 보면 네, 열과 산소를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수소화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물과 반응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그 두 가지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무기 과산화물을 이제 나열을 하고 물과 반응성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이걸 묻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과산화나트륨이 2번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과산화나트륨이 두 번째로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네,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산소가 나오죠.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과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지에 나온 적은 없고, 그리고 과산화 마그네슘도 역시 이제 수산화 마그네슘과 산소, 열을 발생시킨다. 이거 다 이제 반응해서, 물과 반응해서 열과 그런 물질들을 생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민산 염류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이제 지정 수량이 300kg 정도인 내용, 그리고 역시 인류이니까 이제 주수소화로 진행한다 정도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6번 질산염류. 질산염류는 지정 수량이 300kg입니다. 그래서 우선 질산칼륨, 이걸 초석이라고 하는데요. 화학식 암기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비중값을 다르게 주어지고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뭐냐면 얘가 흑색 화약이라는 물질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가열했을 때 이제 열분해로 이제 산소를 방출시키는 반응식, 네,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요거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두 번째는 질산나트륨입니다.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칠레초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은 지정수량 관련한 배수 구하는 문제 정도 있었고, 뭐 안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얘가 165, 이제 육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하다 정도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질산암모늄인데 이 물질은 조회성도 높고 이제 흡습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약의 원료로도 사용이 돼요. 이것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약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 반응에 보면 이제 물과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한 산화제로 폭발의 위험은 좀 있는데 물과 반응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좀 거리가 멉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용이할 때는 흡열 반응을 보여서 폭발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반응은 없다 정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산은도 뭐 그냥 한번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8. 과망간이 지산 염류. 옛날엔 과망간산 염류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지정 수량이 1000kg이고요. 대표 물질이 세 가지인데 과망간이 지산 칼륨, 옛날에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제 물과 반응이 뭐 특별히 없어요. 물에 잘 녹고 위험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혼합했을 때 위험성이 이제 가장 낮은 물질이 물이니까 그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다음 중 과망간산 칼륨과 혼합했을 때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이냐? 이게 에테르나 글리세린이나 염산하고 반응이 되면 이제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좀 위험한 물질을 이제 반응시키거나 그러니까 반응으로 생성시키거나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물은 섞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분석 기능사 실기 볼 때 이 과망간산 칼륨 이제 수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위험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과는 섞어도 괜찮으니까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래 두 가지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이제 다이크로뮴산 염류인데 이게 옛날에는 중크롬산 염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이크로뮴 대신 다 중크롬이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아까 과망간산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1000kg인 정도만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1류 내용은 다 끝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책 아까 잘못된 거 제가 수정을 해드리긴 했는데 1류는 육류와 혼재가 가능하고 나머지 거하고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이제 육류와는 혼재가 가능하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여기 암기법 있는데 억지로 만들긴 했는데 그냥 외우십시오. 이거 말고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거나 이렇게 외우거나 그래서 4235, 524, 61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2류, 3류, 5류와 혼재 가능하고 5류는 2류, 4류와 혼재가 가능하고 6류는 1류와 가능하다. 요거 하나만 숫자로 써 놓으면 네,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얘보다 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한 걸로 암기하셔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적중 예상 문제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